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도동준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두 번째 세션으로 영화 저작물 활용 활성화 체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활용 활성화 체계라고 되어 있긴 하나 이제 내용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합법의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두 가지는 아마도 불가분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김석훈 기획조정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계신 미디어 이야기의 김대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해오고 계시는 KTH의 지준수 콘텐츠 협력 팀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국내 온라인 유통사들의 연합이죠. 그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의 김의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저희 추진단 그 연구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김보경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의 김보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와 이번 포럼에 좀 발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세션은 앞서서 이제 도동준 팀장님께서 좀 잠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영화계가 오랫동안 치르고 있는 또 전쟁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피로도도 많이 쌓여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기도 한 불법 침해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 유통 이 복제물의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 체계는 또 어떻게 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점검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개인의 저작물 이용과 이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법 복제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표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던 웹하드나 토렌트나 P2P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많이 축소가 되었으니 불법 복제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저작권 보호원의 이제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영화 시장의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가 8,5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콘텐츠 분야도 쭉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음악이나 방송과 같은 이제 이 콘텐츠 산업에 비해서도 사실 2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오른쪽은 불법 복제물 이용료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인데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영화의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지금 4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영화를 10번을 보면 그중에 4번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사실 음악의 경우는 20% 이하이고 이제 방송이나 출판이나 다른 콘텐츠 산업들도 이제 20%에서 30%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영화가 편당 관람료가 이제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높고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물론 영향이 있겠으나 여전히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콘텐츠 산업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불법 복제물이 최근에는 어떤 경로로 이제 유통되고 있는가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이 불법 유통 경로의 주요 이용 창구는 웹하드나 P2P나 토렌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불법 사이트라고 인지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제 이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70% 이상이 2014년도에는 이러한 창구들을 통해서 이용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보시면 가장 높은 그래프가 이제 UCC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유튜브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고,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이 이제 개인 간 어쨌든 이제 모든 연령층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성 공간들을 통해서 불법 복제가 이제 과반수 이상 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웹하드와 토렌트 같은 사이트들의 이용률은 30%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유통 경로가 개인화되고 있다 보니까 단속과 적발의 사각지대가 점점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 단속 체계는 크게 이제 저작권 보호원과 이제 영진위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저작권 보호 조치 사업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아이캅이라고 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영화뿐만 아니고 모든 콘텐츠를 좀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100만 건의 이제 불법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영화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영상 방송들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전체의 수치라는 건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은 불법 복제 유통 경로가 좀 개인화되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좀 보호원의 이 단속 체계는 웹하드나 토렌트 같은 사이트들을 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점일 것 같습니다. 그 영진위에서도 매년 이제 이 지금 미디어 이야기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작권 보호 조치 사업을 이제 위탁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300여 편 이제 내외로 이제 작품들을 단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사이트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 유통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좀 선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은 외화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화들은 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단속 대상의 저작물들도 매년 이제 좀 교체가 되는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성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배급사나 제작사나 수입사들께서 이제 전문 단속업체하고 이제 개별 계약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 또 이제 개별 대응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제 불법 유통의 경로가 지금 이제 개인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단속 중심의 대응 체계로는 차단하는 데 사실 좀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 유통 경로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아이디라고 하는 자체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파일을 이제 변형하거나 하는 형태로 우회적인 경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 플랫폼들의 필터링 시스템만 의존하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시스템의 개발을 공적 기관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고 필요성을 좀 제기해 보고요. 그리고 불법 침해는 당연히 이제 국경이 없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이제 불법 유통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나 통계 구축이 더욱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수사 좀 공조 체계를 통한 단속이 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유통 단계에서의 좀 보안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국내에는 뭐 이제 관련 통계가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외 보고서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율이 뭐 66% 이상 증가했다라는 좀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승리호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던 승리호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개봉 예정인 미나리 같은 작품들이 좀 불법 유출되는 이슈가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국내의 많은 영화제들이 온라인 상영을 좀 병행한다든지 온라인 단독으로 이 영화제를 좀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온라인 시사회나 영화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무래도 불법 유출에 대한 좀 부분일 것인데 지금 한국 영화의 경우 불법 복제 좀 방지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표준화된 이제 보안 정책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별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에 좀 맡겨두기보다는 영진이와 같은 좀 정책 기구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안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좀 지원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가공 콘텐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좀 부분인데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저작권 이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유튜브는 사실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되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콘텐츠를 창작하기도 하고 또 창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영화와 같이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 저작물을 좀 재가공하는 것일 텐데요. 뭐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라고 이제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이제 사전 마케팅 단계에서 마케팅사나 이제 투자사와 협업해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리뷰 콘텐츠들의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고 사용 허락을 받더라도 좀 홍보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용료를 좀 별도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영리의 목적이 좀 너무나도 분명한 콘텐츠인데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이 무상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언제 계속 좀 이제 놔둬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고 토론에서도 아마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이제 이 다른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등에서 이제 활용되는 EPK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들을 또 이 일정 기간 이후에 또 무단으로 이용하는 좀 사례들도 좀 발생하고 있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땅히 행사해야 될 이 영화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저작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된다는 인식 개선이 일반인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영화를 이용 또는 관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드린 그 이제 일반인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리뷰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 일반인들의 좀 저작물 이용이 좀 음성화되는 이유는 뭐 합법적으로 이 허락을 득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비용의 부담 측면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 시스템을 좀 만들기 위한 이 고민을 함에 있어서 우선 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이제 권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일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탁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현이 좀 잘 되어 있는 이제 음악 분야를 음악 분야의 사례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영화는 지금 신탁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좀 상황인데, 어떤 개별 저작권사와 이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주는 방식의 어떤 좀 시스템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신탁 단체와 같은 집중 관리 단체를 좀 그 중심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영화가 대부분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 같은 이제 법인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뭐 법인의 변경이라든지 법인 간의 이제 권리 양도로 인한 이제 권리 관계의 변경 등도 꾸준히 좀 관리가 되어야지 어떤 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그 플랫폼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합법적인 이용의 좀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좀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모이면 좀 클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익 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참고가 좀 될 만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발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을 온라인상에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좀 만든 시스템으로 좀 보이고요. 이제 단지 이 시스템은 지금은 이제 음악과 어문 저작물 중심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와 신탁 단체 간의 어떤 계약의 중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음악 같은 경우는 한 5천여 건, 어문 같은 경우가 한 3천여 건 실제 이제 이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음악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단체에서 워낙에 또 이제 집중 관리를 또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또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좀 범위와 대상이 좀 좁혀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독립예술영화의 공동체 상영을 이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가 있고요. 이제 그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이제 그룹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선정하고 이제 상영을 신청하면 이후에 이제 상영 지원까지 해주는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좀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업계 의견들을 모아서 실제 좀 이 영진이가 의지를 가지고 이 거래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연구자 개인의 이 좀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면서 일단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침해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거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들 정리해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제에 이어서 그 오늘 참석해 주신 그 토론자 분들의 그 기본 입장을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순서는 아까 모두의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작권 보호원의 김석훈 부장님께서 그 저작권 보호원에서의 단속 프로세스에 대한 좀 일반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발제문에도 이제 들어 있었지만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다거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그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해서 보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해외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저작권 보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2016년 9월 달에 설립된 한 4년 차 공공기관입니다. 저작권 보호센터라는 이제 민간 조직과 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조직이 합쳐져서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 역할은 현장에서의 침해 단속, 그리고 온라인상의 모니터링, 그리고 예방 사업이랑 뭐 보호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진이도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영화와 관련된 이제 모니터링 업무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도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해서 동영상 분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우선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제 조치를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 영화를 포함한 영상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에서의 침해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데, 해외에 대한 대응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저희 저작권 보호원은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정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정 권고에는 경고,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 중단, 계정 정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침해를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또 거기에 좀 범위를 좁혀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뭐 예를 들어서 웹하드나 P2P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공고를 하고 있고, 약 연간 한 69만 건 정도 시정 공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정 공고는 행정 조치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심의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제 심의 때문에 약간 이제 삭제한다든지 전송 중단 요청을 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심의를 통해서 한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민간 협력 조치라는 걸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권리자가 저희 저작권 보호원에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서 삭제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인데, 지금 이제 OSP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0.38일, 약 한 7시간 안에는 삭제를 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연간 4.4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단속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수사와도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저작권 분야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건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대상으로 하냐면 상습적이고 굉장히 침해를 많이 일삼는 계정에 대해서 이런 수사 의뢰를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현재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을 못하도록 접속 차단을 하고 있는데, 주체는 방심위이지만 저희 보건에서도 공동 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URL을 변경해서 나오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신속하게 대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해 양상은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예전에는 현장에서 뭐 불법 비디오, 불법 테이프를 팔았다고 하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웹하드나 P2P, 토렌트들을 통해서 불법 침해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합법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OTT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웹하드들도 웹하드를 비롯한 뭐 다양한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자들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침해 양상이 이런 P2P나 웹하드에서 SNS 또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많이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N번방 사건에서 보는 듯이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불건전한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침해가 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걸러내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상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침해물들이 이제 보이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서버를 둔 침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네. 조금만 압축적으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의견을 좀 마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김석훈 부장님께서 이제 저작권 보호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와 이제 그간의 경과, 어떤 변화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제 미디어 이야기 그 김대중 대표님께서 지금 한 5년, 4년 정도의 그 저희 코픽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해오시면서 혹시 직접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떤 변화의 양상이나 아니면 그 공공 부분에서의 대응과 관련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글로벌 콘텐츠 보호 사업자로서 이제 영진이 용역 사업에 선정돼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진이 사업에서는 이제 한국 영화 콘텐츠 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이제 저희가 그 침해 실태 조사랑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주된 그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해외 사이트를 이제 위주로 영어사들이 이제 그동안 좀 그 어려워하셨던 해외 사이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서버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글 링크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저희 사업 설명드렸고요. 그 저희가 공공 부분 쪽이랑은 그 사실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은 접속 차단 조치를 이제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좋고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그 빠르고 대량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생각하는 점은 그 사실 그 이 대통령 직속 그 기구죠. 그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정부는 이 민간 혁신에 공공 부문은 민간 혁신의 이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공공 부분도 많이 선진화돼서 그 우리나라 장점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혁신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에서 경쟁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민간 영역이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향후 그 침해 단속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민간 주도
그다음에 정부 조력이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구축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직접 유통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뭐 공공 부분에서 저희 영진이를 포함해서 해온 어떤 그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 뭐 양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지진수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KTH의 지준수입니다. 저희 KTH는 이 자리가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 영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약 17,000여 편에 대한 콘텐츠들을 국내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유통까지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콘텐츠 유통 사업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수년간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 업무를 또 담당을 실무자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관련 업무들에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은 과거처럼 뭐 웹하드를 중심으로 한 그 침해 활동들이 많이 그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물론 지금의 침해 상황들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 배경에는 앞서 우리 그 말씀해 주셨던 저작권보호원의 김석훈 부장님과 같은 그 기관의 활동들 그리고 또 미디어 이야기와 같은 그런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의 활동들이 그런 결과물들을 내어준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불법 침해 활동들은 웹하드의 활동이 좀 저조한 것에 반면 그 SNS나 온라인 앞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들은 여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뭐 워터마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 KTH에게 컨텐츠 유통을 맡겨주신 소중한 제작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해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수억 원의 개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효율이 그닥 높지가 않다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중단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도 유통 과정에서의 보안 정책 부분들은 결국 판매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침해 활동들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침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소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실제로 그 고객들에게 우리 소비자에게 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침해 활동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 또는 보호 조치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라고 강조하기보다는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각종 기관에서의 그 지원과 함께 또 그 저작권 보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사경들과 연계되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강력한 조치들이 따라주면 이 저작권 그 침해 활동들이 좀 더 감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 저작권 보호라는 부분들은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저작권보호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단독적인 보호 활동의 그 안내보다는 뭐 그 실제로 뭐 교육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계몽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 준다라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가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통사 입장에서 이런저런 유의미한 말씀들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영화 디지털 유통협회의 김의수 대표님께서 어쨌든 협회이시니 좀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영화 디지털 유통협회 김의수라고 합니다. 발제와 토론자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 길어지게 되면은 기침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끊을게요. 우선 지금 저작권 보호원과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한국영화 보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미디어 이야기부께서 나와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작권 보호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기대감이 높지만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뭐 이런 뭐 유포자조차도 뭐 이런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서로 간에 불신만 쌓일 뿐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도 계속해야 되고 권리자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의견 후 진행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과 민간단체 또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저작물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기타 개인이 침해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에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EPK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EPK를 방송사나 이런 데다 제공을 할 때 6개월 한정에 의해서 홍보에만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유튜버들이 어떻게 습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작위로 심지어는 편집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홍보에만 이용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뭐 폐기를 하든 아니면은 유료화를 시키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영리 비영리 목적 이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수익화를 시키든 아니면 차단을 시키든 이런 부분들을 영화업계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1월 15일 날 도정환 의원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영화 한 편 유통하는데 100만 원이 거의 없죠. 온라인 유통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 개인 권리자가 만약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할 경우 이게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라든가 아니면 기소 자체가 각하될 경우가 굉장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느냐? 저는 2004년부터 영화 단속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 유출이 없으면은 최초 유포도 없고 최초 유포가 없으면은 그 이후부터 유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작권 보호원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된 이후에 웹하드든지 토렌트든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초 유출이 없었으면은 그런 단속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저작권 보호원 쪽이나 아니면 저작권 문체부 저작권 보호과에다가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최초 유출자들을 찾아내는 전문 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기구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초 유출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진행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점차 불법 복제물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그
연구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화 업종에서는 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좀 부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영화가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생기면은 권리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사례로 들어서 다찌마을이 같은 경우 권리자를 찾지 못해서 저작권위원회에다 법정 이용 허락 제도를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권리자를 찾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저작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영화 전체적인 영화 공연이든 그 독재든 모든 권리에 대한 권리자들도 명시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영화에 사용된 저작권들 음악이든 뭐 시나리오든 뭐 감독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그 저희들이 그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권리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담보로 해가지고서 이용 허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각 플랫폼들마다에 맞는 그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DRM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차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워터마킹이나 포렌식 마킹은 경우는 유출이 된 이후에 효과적으로 그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좋은 기술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비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영화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를 이제는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점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이나 OTT들에 대해서 많은 그 영화들이 그 상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플랫폼들도 저작권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고 유통 대행하는 콘텐츠가 있다. 근데 단속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든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과연 플랫폼들은 어느 곳에다 더 신경을 쓸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침을 안 하셨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예전보다 조금 길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끝까지 다 유의미한 아주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다 이러저러하게 다 연결이 되는 지점들일 것 같은데요. 그 후반부에 그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그 관리 시스템의 부재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비단 이 세션 말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도 조금씩 단편적으로 좀 연결돼서 나왔던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관리 시스템 부분과 관련하여 아까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실 때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드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는 음악하고 어문 저작물 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영화 쪽으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왜 잘 안 되고 있었다랄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말씀을 김보경 연구원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은 사실은 2007년, 8년 이때 이제 구축된 시스템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사실은 개인과
이 신탁 단체들을 좀 중심으로 거래를 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사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영화의 경우 좀 신탁 단체가 거의 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 아마 이 저작물 등록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저작물 등록이 돼야 이제 그 이후에 거래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의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거래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가에 대한 좀 공감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구상하고, 그리고 이 저작물들의 이 관리나 이제 이 이용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이제 돼야 될지에 대한 좀 논의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저작권 거래 시스템 처음 구축을 할 때 저희 영화 쪽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음악과 출판물만이 운영이 되고 영화 쪽은 구축을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권리자와 플랫폼들만의 유통 단계마다 권리자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 쪽은 구축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조차도 이거는 향후에 좀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권리자 단계가 축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구축을 진행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아마 뭐 플로어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련되는 말씀들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논의를 미루도록 하고요. 역시 그 아까 발제문에 아마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았을 수 있고 아마 다만 이제 그런 기조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기존에 이제 저희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해왔던 어떤 그 단속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에서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관점에 조금 뭐 변화를 두거나 해서 좀 어떤 근본적인 방법으로의 그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김범인 연구원님께서 혹시 지금 아직 뭐 연구가 완성이 된 단계는 아니시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 이 관점과 관련하여 혹시 어떤 좀 큰 방향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발제문에도 좀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이 불법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이제 불법 사이트로만 사실 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또 제2의 제3의 유튜브 혹은 또 다른 사이트들이 무수 이제 생겨날 텐데, 그러면 그것들을 좀 개별 사이트들이 어떤 이제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 조치를 좀 이 자율적으로 하게 이제 하는 것에 좀 기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였고요. 그래서 물론 어쨌든 뭐 뭔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개별 사업자단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영진이 혼자만의 의지로 당연히 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뭐 이 문체부 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하나를 구축을 해서 그것들을 다양한 플랫폼들하고 좀 연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연동을 뭐 예를 들면 뭐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 논의를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사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그 유튜브 링크나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그 좀 확대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KTH 지준수 팀장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신 어떤 그 배경이랄지 아니면 그와 관련하여
혹시 그 유통사 입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매우 다양한 유형의 그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들을 유통을 하다 보니 그 컨텐츠들을 활용한 그 제2의 그 저작물들을 그 창조해 내려고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하루에도 서너 건씩 저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저희 KTH도 유통사로서 저희 KTH만의 브랜드를 가진 그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KTH에게 유통을 맡겨주신 컨텐츠들을 홍보하고, 또 유튜브도 또 하나의 그 VOD 판매 플랫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그 다른 유튜버들 또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통해서 그 확대 생산되었을 때 그것이 그 저희들의 영역에서 피해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실 뭐 제작자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힘들게 만들어서 저희에게 유통을 맡겨주신 소중한 콘텐츠들이 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었을 때 그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영화에 대한 그 순수한 영화의 홍보 이외의 측면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조금 좀 단편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이 세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제기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관련하여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고영재 대표님 그 신탁단체 신탁 관리와 관련하여 한 2번 정도 이번 포럼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선 게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발제를 처음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중반부터 들어서 제가 듣는 걸로만 따지면 딱히 제가 그 앞에 이 섹션의 주제와 제가 앞에 연계했던 것과 연관성을 좀 딱히 찾기가 어려웠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 음악이 위신탁 이게 좀 세잖아요. 그래서 최근 영화계에 사실은 여러 플랫폼들에 소송도 당했고, 그래서 영화계랑 음악계랑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반대로 좀 빈 구석들이 오히려 방송이 영화를 쓰고, 아니면 아까도 말했던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1인 방송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반대로 왜 영화는 이용재 징수의 원칙에 따른 각각의 플랫폼들의 그 것들을 제출을 못하고 있나. 그 차부차인 뜯어보면 지금 그 저작권위원회 관련해서는 한국영화배급협회인데,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뭐를 위신탁을 받고 있냐라고 따져봤더니 이제 별로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고, 독립영화나 중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디지털 유통을 하시는 KTH까지 포함해서 주로 디지털 유통을 하신 분들이지 그 전체적인 위신탁을 받는 단체가 아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각각의 업계의 이해를 좀 넘어서서 영화계가 좀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게 막연하게 논의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여러 위신탁 단체들이 사실은 창작자한테 그 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신탁 관리 단체의 경영진과 이사회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어서, 좀 영화계가 막연하게 의논할 게 아니라 위신탁 단체를 어떻게 영화계가 구성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디지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업계와는 또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플랫폼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KT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저께 말했던 많은 주제들, 감독님, 프로듀서, 뭐 여러분들에 있어서 저기 징수하는 부분들, 플랫폼이 징수하는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오늘 논의 주제 발제하고는 사실은 약간은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내일 여러 주제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벤터스의 경우도 예, 아직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사실 김희수 대표님께서도 이제 어쨌든 최초 유포가 이제 있어야 이제 최초 유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법들이 확산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 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사후적으로 막기는 이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좀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미디어 이야기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 해외 직배사들하고도 많이 또 이 이제 단속 사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유통당 이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VOD를 게시함과 동시에 불법 파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또 확산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이 사전 단계에서 뭐 어떤 경로로든 유출이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이 그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이 유통 단계에서 어쨌든 불법 복제나 이제 유출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좀 뭐 이 대안들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까 김희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비용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매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DRM이라든지 아니면 워터마킹이라든지 요거를 도입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에서 논 DRM 유통을 하면 안 되는데, 현재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도입하면, 이런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도입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지금 코로나로 이제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더 도입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이런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좀 영화사들의 예상되는 매출 손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좀 보전을 해주시면, 아니면 뭐 지원해 주시면 좀 영화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그 매출 손실이라는 게 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지금 논 DRM 상태로 유통을 하고 있는 이제 웹하드 플랫폼이 있잖아요. 웹하드 플랫폼에서 뭐 매출이 줄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적인 이런 보호 장치를 이제 탑재한다고 하면 웹하드 유통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사들한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는요. 네. 오늘 발제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영화제와 관련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뭐 보안 가이드라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제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교육부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혹시 그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쪽에 대한 뭐 불법 대응 뭐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온라인 정보화팀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언급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는 뭐 사실 필요한 어떤 뭐 제도적인 뭐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영화 쪽 불법 침해 규모가 생각외로 줄지 않고 있고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한국 영화가 IT 기반으로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또 OTT 영화가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이제 명함이 존재하는 게 이제 동남아 쪽의 OTT 쪽으로 유출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 또 똑같이 침해가 늘어나고 또 온라인으로 영화를 많이 보면 또 온라인 쪽으로 침해가 많이 되고 이런 사실 이제 영화를 보는 방식이 변화하다 보니까 침해의 어떤 형태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상당히 빠르게 또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법 이 잡고 이제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생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을 직접 실무를 하면서 느꼈고 또한 또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진이에서 저희가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작권 보호원에서 이제 매번 발간해 주시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가 캠페인을 보고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낮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향상이라든지 좀 뭐 이제 좀 재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그런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김윤수 대표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게 권리자와 이제 공공 섹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저희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저작권위원회, 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뭐 이런 여러 유사 기관들도 있고 또 신탁단체를 비롯해서 권리자 단체, 배급사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서로 좀 공동 대응,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뭐 플로 온라인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예,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기침하실까봐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두 가지를 빼먹어가지고요. 그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해외 유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반도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아까 동남아 쪽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지원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동남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영화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누구와 협의를 해야 될지,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될지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협단체도 권리자도 그렇지만 협단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영진위에서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국내외에 보면은 합법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불법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출이 됐으면은 어디다가 먼저 통지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한국에서 내려도 가만히 안 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한 유출이 되면은 뭐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뭐 미디어 이야기라든가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 부탁을 하겠지만,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 저작권 보호과나 아니면은 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미리 기금을 조금 마련을 해 놓고, 그런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해서 침해를 방지를 하고, 만약에 그 영화 그런 기금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은 영화사는 나중에 영화가 잘 됐을 경우 다시 그 회수를 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제도도 좀 미리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좀 결론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 무언가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져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애초에 이번 포럼을 기획하면서 이제 이 본 세션의 경우는 사실은 뭐 다른 세션의 경우는 이 업계 관계자들 분들 간에 이제 견해가 갈리거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본 세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법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합법 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분야여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세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를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짚어야 될 지점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다 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다른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네, 처음으로 좀 일찍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번 세션과는 달리 아마도 이런저런 말씀들과 견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세션이니까 꼭 마지막 세션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